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저 올해로 정치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거를 도와봤고 그들이 꾸는 꿈에 함께해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성공적이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 분야에서의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노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는 우리의 과제를 남을 통해서 실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 광장에 모인 오렌지색 물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전혀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파퓰리즘에 찌든 그런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파퓰리즘의 고리를 끊고 우리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우리는 청산해야 될 과거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권 여당이라고 하던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권력자에 대한 굴종적인 행태, 그 굴종적인 행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문명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청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구태를 청산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것은 흡사 본인이 벌써 권력을 취득한 양 무자비한 전체주의의 길로 일방주의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본인이 미래 권력을 참칭하는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낭상 속에서 계엄을 터뜨린 사람이 위험한 것처럼 벌써 권력을 득한 양 본인이 장악한 입법부에 더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드는 저 행태, 바로 우리가 독재자들에게서 봤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카드는 저 이준석과 함께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지난 며칠간 국민의힘은 그들이 대권 승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생중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파퓰리즘에서 구해낼 대의 명분이 아니라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뭘 들고 나올까 하는 그런 당권 싸움의 본질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는 절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 팀에서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를 뽑아들여서 국민에게 선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들이 경선 절차를 통해서 뽑아놓고도 저 사람은 우리 대표 선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초적인 정당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는 세력에게 저 골리앗과도 같은 이재명을 상대하는 역할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나가서 이재명에게 패배를 당할 것이고 이재명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동탄에서도 그가 전략공천원 후보를 꺾고 여러분 앞에 국회의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준석이 트라우마입니다. 이준석만 만나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첫 유세지로 동탄을 골랐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동탄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저 잡아놓은 고기처럼 여기던 동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그런 두려움했던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탄이 단순히 경기도 화성시 동쪽에 존재하는 동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동탄은 이재명의 정치를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향점이고, 아무리 이재명이 동탄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청계광장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동탄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동탄이 되어서 들불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3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황당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편한 방법으로 정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유권자를 속여가지고 표를 받아볼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제 입 밖으로 그것이 나가기 전에 저는 필터링이 됩니다.
최대한 유권자에게 정직하려고 하고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대권 도전을 앞두고 내세운 수많은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정책들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그 비용이 연간 적게는 5조부터 15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 계획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국가부채를 늘리고 기축공화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 할 것이 뻔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 40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40이 되면 보통 그 나이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40살부터 출마할 수 있게 해놨을까? 그런 가벼운 유혹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대사를 그르치지 말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불혹을 한참 지난 나이인데 그 작은 표를 가지고 장난치는 유혹을 넘어서지 못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팔아넘기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40살을 기준으로 제 위로 3천만 명이 있고 제 아래로 2천만 명이 있습니다. 3천만 명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2천만 명의 미래를 갉아먹어서 3천만 명의 표를 산다면 그것이 갈라치기인 것이고 그것이 미래를 좀 먹는 정치입니다. 이재명이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에서 찾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과학도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어릴 때 의대를 가지 않고 과학자의 길을 갔을까 후회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약속합니다. 저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자들을 최대한 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천명이 되어서 바로 앞에 다가온 중국과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한다고 거창한 100조, 200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AI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AI 연구,
AI 개발 사업화를 위해선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본이 바로 우리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인재가 육성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저 이준석 85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설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단 한 가지를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로서 나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이야기가 내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저랑 같은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 대구에서 상경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지하철 4호선 종점에 살던 그 부부가 아이의 교육에 투자해서 그 아이가 국가가 만든 영재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라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그리고 정치에 와서 정치적인 배경 없이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배운 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세상, 여기까지가 저의 서사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덩어리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가는 이 서사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준석을 보면서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딸이, 당신의 손자, 손녀가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이준석! 아이에게 적어도 공정한 사회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열심히 하면 그 노력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곳에 줄 서지 않고도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공정한 대한민국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만약에 거짓말하고 음주운전하고 자격사칭하고 이런 것에 연루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잘못된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저급한 비전을 보여줘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정당당하게 배운 대로 살아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에 기호 4번 이준석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30대 이준석이 큰 당을 이끌어가지고 선거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준석이 아직 40대라 가지고 나라를 이끌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왜 당신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43살에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이끌었던 거를
왜 그런 것에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왜 영국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노동당도 보수당도 젊은 당수를 세워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느냐? 토니 블레어가 그랬고 데이빗 캐머런이 그랬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안 된다는 것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절박한 마음속에서 변화를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40대가 이끌었을 때 더 융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정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비이성적인 주장이 자리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젊은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 그들의 창의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낙담하고 마음이 아팠을 때 저한테 막연히 나이로 찍어 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덩어리의 크고 작음으로 저를 누리려고 할 때 저는 깊은 반발의식과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에게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돌파해내겠습니다. 각자 계급장을 떼고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바꿉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저렇게 강성해 보이는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꺾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가진 만큼의 유세차도 없습니다. 고작 4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대 유세차면은 충분합니다. 왜냐? 다음에 저희가 서울에서 다른 장소에서 모일 때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3명씩만 더 모이자 라고 하면은 지금의 3배의 인원이 모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3명씩 모이자 그러면은 9배,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동탄에서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아직까지 모를 겁니다. 동탄에서 불어왔던 그 바람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동탄에서 바람이 불던 것처럼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은 저는 이재명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해봐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의 목표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려 가기 전에 이미 대선 승리를 포기한 저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서 영향을 발휘하기 어렵게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서 저들은 이제 빅텐트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빅텐트는 더 이상 우리 개혁신당이 언급되지 않는 빅텐트이고
자유통일당과 황교안과의 빅텐트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 세력을 괴롭혔던 음모론자들과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뭉쳐서 한번 붙어보자고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보수의 담론이, 중도의 담론이 오히려 대한민국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승리를 향해서 하루하루 목표치를 세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풀어나서 결국에는 경천동지할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 다시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일정을 마치고 지방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치지 않고 힘이 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준석에게 너 왜 그렇게 별나게 구냐 했던 분들이 요즘은 와서 어깨를 다독여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오해했었다, 이 말씀할 때마다 용기 100배 돼가지고 저는 조금이라도 더 달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건 너 하나다. 네가 우리의 최종병기다. 바로 우리가 최종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 운명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로서니 계엄을 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신당만의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점진적으로 개혁시키는 우리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시점에 이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우리 개혁신당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5월 광주에 5.18이 다가옵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 가서 연설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5월 18일 그리고 그 며칠간 쓰러져 갔던 많은 분들은 일상을 살고 있다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졸지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선봉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픈 투쟁은 너무나도 참혹한 과정을 겪어냈고, 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실감이 크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떨쳐내고 만약에 그 희생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축복하고 기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6월 3일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이정표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선거를 뛰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당직자들, 선대위 관계자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분들이겠지만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고군분투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이준석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세대 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목과 대비 사라진 새로운 시대 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삼위일체가 된 교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힘까지 짜내가지고 6월 2일 11시 59분까지 달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열성적인 대한민국 시민께서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개표가 완료되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성과를 함께 누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적어도 대한민국의 5월과 6월에 우리가 달렸던 길은 정말 멋있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제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승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22일간의 캠페인 동안 정말 많은 굴곡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굴곡이라는 것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 순풍을 타고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것은 우리의 역량입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 시간이 맞았을 때, 운때가 맞았을 때 얼마나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개혁신당의 역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신나게 달려서 승리의 영광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준석 후보 너무 멋지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은 기호 4번. 여러분, 지금 이 광장에 경찰청 추산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불빛을 이준석 후보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100만 개의 불빛이 전국에 5천만의 불빛으로 번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젊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이준석 후보가 기적체 말고 정정당당하게 굴곡굴곡 누비라고 여러분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제가 갑자기 제안드리는 건데 후보님께서 주로 페이스북을 주로 혼자서 직접 하시잖아요. 개인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이거 핸드폰으로 백샷 찍으셔서 여러분 지금 휴대폰 불빛을 높여주십시오.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광화문의 영광이 영원하게 기억될 겁니다. 더 큰 함성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대위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본부차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 사진 찍고 나서 우리 이준석 후보하고 국민 여러분 개별 사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진 촬영하실 수 있으니까 지서정연하게 줄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장소 특성상 저희 메인 무대를 새로 지르는 곳에 깊은 홈이 길게 파여져 있습니다. 이동하시는 길에 다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급히 다른 곳을 이동하지 마시고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와 개인 포토샷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진 찍으셔서 마음껏 SNS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은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준석으로 라고 선창하면 앞에 계신 분들과 광화문을 가득 채우신 우리 시민분들은 대선 승리라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준석으로! 이렇게 3번 하겠습니다. 이준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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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이쪽을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선대 관계자들 뒤를 돌아서 손을 잡아 주십시오. 뒤쪽에 계신 분들에게 뒷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준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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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선대 관계자분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국민 여러분과 이준석 후보가 함께하는 포토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천천히 와 주십시오. 올라오시는 대로 저희가 사진 촬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압도적 새로 기호 4번 이준석. 네,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무대 위로 올라오기가 위험해서 공간을 조금 여기 만들어주시면 우리 후보가 아래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후보가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시면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인파가 안쪽으로 몰리면 조금 위험하니까요. 앞쪽으로 미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미시면은 안 됩니다. 저희가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은 이준석 후보가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 미래를 여는 압도적 새로 네, 여기 사무처 요원들 이준석 후보 쪽으로 좀 모여주십시오. 우리 이준석 후보가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은 이 공간이 자꾸 위험해지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뒤쪽으로 조금씩 당겨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기준으로 한 줄로 설게요. 여기 기준으로 한 줄로 설게요. 네, 여기 기준으로 한 줄 서고 찍을게요. 제발요. 네, 왼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준으로 들어서주세요. 지금 한꺼번에 몰리시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앞으로 밀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